여러분은 음식 한 접시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으신가요? 만원? 10만원?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의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한 접시에 수백만 원은 물론이고 어떤 음식은 한 번 먹는데 수천만 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갔길래 음식 하나가 자동차 한 대 가격을 넘어서는 걸까요? 단순히 맛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이 왜 그렇게 비싼지 그 가격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고급 식재료 가운데 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캐비아입니다. 캐비아는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여 만든 식재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급 캐비아는 일반적인 생선알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특히 희귀한 철갑상어에서 얻은 알은 생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알이 맛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철갑상어가 성숙해 알을 생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사육과 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작은 숟가락으로 떠먹는 캐비아 한 스푼에는 오랜 시간과 관리 비용이 함께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대표적인 고급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트러플입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생산되는 고급 트러플은 세계적인 미식가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트러플이 비싼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러플은 일반적인 버섯처럼 밭에 씨앗을 뿌리고 기다린다고 쉽게 수확할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훈련된 개 등을 이용해 땅속에 숨어있는 트러플을 찾아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러플은 아무 곳에서나 자라는 것도 아니고 기후와 토양 조건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한 해 동안 수확되는 양이 제한적입니다.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적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최고급 트러플은 단순히 많이 넣는다고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강한 향이 음식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얇게 썬 트러플 몇 조각만 올려놓고도 음식 가격을 크게 높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음식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급 참치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매에서 최고급 참치가 엄청난 가격에 거래됐다는 뉴스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최고가 참치의 가격이 일반 소비자가 식당에서 먹는 참치 한 접시의 가격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희소성뿐만 아니라 상징성, 브랜드 가치, 그리고 첫 경매라는 특별한 의미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그 참치의 가격에는 단순히 생선의 맛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귀함과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음식에 부여하는 가치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놀라운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사프란입니다. 사프란은 붉은색 실처럼 보이는 작은 부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꽃 하나하나에서 아주 적은 양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꽃을 따고 아주 섬세하게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양의 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병에 담긴 사프란을 보고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꽃과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싼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 뛰어나서 비싼 것이 아닙니다. 희귀하고 생산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은 단순히 비싼 재료를 많이 넣으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비싼 음식들은 재료 하나만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식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 가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몇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세계적인 셰프의 레스토랑에서는 수십만 원, 때로는 그 이상의 코스 요리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음식에는 재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셰프의 기술, 조리 시간, 숙성 과정, 서비스, 레스토랑의 위치, 그리고 그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까지 모두 가격에 포함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은 음식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음식도 있습니다.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을 둘러싼 희소성과 이야기가 가격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만들어지는 음식, 아주 적은 양만 생산되는 재료, 특정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식재료, 그리고 평생 한번 맛볼까 말까 한 음식.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음식에 돈을 지불하면서 나는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특별한 기억까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초고가 음식 시장에서는 맛만큼이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얼마나 적은 양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다시 구할 수 있는 음식인지, 이 모든 것이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음식 하나에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붙는 순간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걸까요? 금가루가 올라간 음식?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캐비아? 최고급 트러플?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재료일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중에는 재료 가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음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은 아주 적은 생산량 때문에 비싸고, 어떤 음식은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음식은 단 한 번의 특별한 순간 때문에 엄청난 가격이 붙기도 합니다. 결국 음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맛 하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희소성, 시간, 노동, 기술, 브랜드,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접시 안에서 만나면서 평범한 음식이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의 음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은 실제로 어떤 가격표를 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음식에는 도대체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길래 사람들은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지불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가격으로 유명해진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음식이 왜 그렇게 비싼지, 가격을 만드는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비싼 음식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다면 2부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 접시의 가격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도대체 무엇이 들어갔길래 그렇게 비싼 걸까요? 그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왜 그렇게 비쌀까?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급 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최고급 소고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와규, 특히 최상급 등급의 소고기는 일반적인 소고기와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 분포입니다. 고기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퍼져 있는 마블링은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모든 소가 똑같은 품질의 고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품종부터 사육 환경, 사료 성장 과정, 도축과 숙성 과정까지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최고급 등급을 받는 고기의 양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돈이 있어도 원하는 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소성이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의 고급 음식 시장에는 아예 생산량 자체가 극도로 적은 식재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희귀한 캐비아입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캐비아 가운데에서도 특정 철갑상어에서 얻는 알은 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철갑상어가 알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생산 주기가 길기 때문입니다.
생산자가 오늘 마음먹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식에서는 시간이 곧 가격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식재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면 바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바다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고급 식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복입니다. 특히 자연산 전복이나 매우 희귀한 품질의 전복은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해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크기만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잡혔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지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이름의 음식이라도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조금 더 놀랍습니다. 음식에 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의 초고급 디저트나 요리 가운데에는 식용 금박을 장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음식의 맛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용할까요? 바로 시각적인 가치와 상징성 때문입니다. 금은 오랫동안 부와 권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박을 음식 위에 올리는 순간 평범한 디저트가 특별한 음식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에 금을 조금 올렸다고 해서 그 음식의 가격이 무조건 수백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가격을 만드는 것은 금 자체보다도 음식 전체의 콘셉트와 희소성,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장소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셰프가 만든 한정 메뉴에 희귀한 식재료와 특별한 조리법, 고급 식기가 함께 사용된다면 그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음식 가격의 세계는 일반적인 시장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념일에 먹고, 성공을 기념하며 먹고, 특별한 사람과 함께 먹고, 평생 한 번뿐인 경험을 위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음식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경험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음식이 수백만 원만큼 맛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의 맛에는 개인의 취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급 캐비아가 천상의 맛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싼 소금에 절인 생선알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트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러플 특유의 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식재료지만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비싼 트러플이라도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음식의 가격과 음식의 맛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을 바라볼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가격에는 객관적인 비용도 들어가지만 사람들이 그 음식에 부여하는 가치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희귀한 물건일수록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구하기 어려울수록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단 몇 개밖에 없다면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희소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밖에 생산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으며 소수의 사람만 맛볼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음식 자체에 하나의 이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생기면 가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비싼 재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적은 양의 희귀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위에 셰프의 기술과 시간을 더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조각의 트러플, 몇 그램의 캐비아, 아주 얇게 썬 최고급 고기. 재료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과 그 재료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그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전혀 다른 숫자가 됩니다. 결국 비싼 음식의 정체는 비싼 재료를 잔뜩 넣은 음식이 아닙니다. 희귀한 재료에
시간을 더하고 기술을 더하고 이야기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특별함까지 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한 접시에 수백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갔길래 그렇게 비싼 걸까?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캐비아가 들어가고, 때로는 트러플이 들어가고, 때로는 최고급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말 비싼 음식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수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재료, 한정된 계절에만 얻을 수 있는 재료, 매일 만들 수 없는 음식,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 수 없는 특별한 한 접시. 그 시간이 가격을 만듭니다. 여기에 장인의 기술이 더해집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셰프는 재료 하나를 수십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고 온도와 시간까지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제공되는 단 몇 분의 순간을 위해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보는 것은 한 접시지만 그 한 접시 뒤에는 수많은 과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의 가격표를 볼 때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싸?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접시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백만 원짜리 음식이 누구에게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음식의 가치는 먹는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사람과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이야기는 단순히 비싼 음식 순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고,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고,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고, 누군가의 정성과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음식 한 접시는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음식. 도대체 왜 그렇게 비쌀까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비싼 것은 단순히 재료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간 시간, 사람의 손길, 희소성, 기술, 그리고 그 음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모두 가격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에 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주는 특별한 경험과 이야기에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식당에서 평범한 음식 한 접시를 보게 된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은 얼마짜리일까? 가격표에는 숫자 하나만 적혀 있지만 그 숫자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그 비밀은 어쩌면 비싼 재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음식에 부여한 가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한 접시에 수백만 원을 내고 평생 한 번뿐인 특별한 음식을 먹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돈으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 번 맛있는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내용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음식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